이렇게 로션 바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바르니까 10만원짜리 비싼 크림을 발라도 올리브영에서 1등이라는 제품을 사서 발라도 효과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시면서 내 피부는 왜 이럴까? 수분 크림을 발라도 왜 속은 당기고 겉은 기름질까? 고민했을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산 그 제품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바로 여러분들의 방법입니다. 오늘 저는 피부 좋은 사람들은 당연하게 알지만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보습의 핵심 원칙,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를 완벽하게 바로잡아 드릴게요. 첫 번째 실수는 바로 3초 보습법의 함정이에요. 3초 보습 다들 들어보셨죠? 세안 후 3초 안에 보습제를 발라야 한다. 이 원칙 자체는 정말 잘 맞는 이야기예요. 핵심은 촉촉한 피부, 즉 물기가 날아가기 전에 잡는 것이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이 속도에 집착한 나머지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어요. 3초 안에 바르기 위해 물이 뚝뚝 떨어지는 젖은 얼굴에 제품을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제품이 희석되고 제 기능을 못하겠죠. 근데 아마 방금 말씀드린 경우는 별로 없으실 거예요. 대부분은 이미 뽀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과도하게 세안해서 피부 장벽에 천연 보습 인자가 다 씻겨나간 직후에 3초를 지키는 겁니다. 그건 이미 물이 증발하기 시작한 사막에 물 한 컵을 붓는 것과 똑같아요. 3초라는 숫자에 집착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피부가 물기를 머금은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과도하게 세안하지 않은 피부, 그리고 수건으로 문지르지 않고 가볍게 두드려 물기만 제거한 그 상태가 바로 핵심이에요. 두 번째 실수는 더 안 좋은 결과를 만드는데, 여러분은 지금 죽은 피부에 비싼 크림을 바르고 있을 확률도 있어요. 보습제는 깨끗한 피부에 발라야 해요. 제대로 씻겨지지 않은 더러운 피부에 바르면 박테리아와 노폐물을 가둬서 트러블들을 유발하죠. 하지만 깨끗한 피부란 단순히 세안 직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몇 주 동안 각질 제거를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피부 표면은 이미 두꺼운 각질이라는 죽은 세포의 벽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 벽 위에 아무리 좋은 성분들을 부어봤자 그 성분들은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각질층 위에서 겉돌다가 증발합니다. 여러분의 비싼 크림이 그냥 죽은 세포만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실수는 보습이 아닌 바로 스킨케어 제품들을 세게 바르는 거예요. 피부가 크림을 먹도록 도와준다면서 피부를 세게 문지르고 잡아당기고 끌어올리고 계시죠? 그건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제품을 바르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손으로 피부 장벽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피부를 그렇게 거칠게 다루면 미세 열상이 생기고 피부는 자극받으며 장기적으로는 노화를 촉진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모든 실수를 바로 잡으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부터 알아야 해요. 자, 로션과 크림의 근본적인 차이는 물과 기름의 비율, 즉 유수분 밸런스에 따라서 달라요. 로션은 물의 함량이 높고 기름의 함량이 낮습니다. 점도가 낮고 좀 묽죠. 크림은 물의 함량이 낮고 기름의 함량이 높습니다. 즉 점도가 높고 좀 되직한 발림성을 가지고 있죠. 참고로 젤 타입이 물이 가장 많고 연고 타입이 기름이 가장 많습니다. 이 차이가 언제 무엇을 써야 할지 결정해요. 로션은 이럴 때 사용해야 되는데 피부가 지성 또는 복합성 피부이신 분, 그리고 계절은 습도가 높은 봄 그리고 여름. 크림은 이럴 때 발라야 되는데요. 먼저 피부로 건성 또는 수분이 부족한 피부, 그리고 계절은 건조하고 추운 가을 그리고 겨울, 이때 발라주시면 좋아요. 여기서 노화된 피부, 즉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피지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예전에 지성이었던 분들도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당기기 시작하죠. 이런 노화 피부는 과거의 습관을 버리고 부족해진 유분을 보충해줄 수 있는 크림 타입으로 바꾸는 것이 현명해요. 왜 이 유수분 밸런스가 중요할까요? 바로 우리 피부의 피부 장벽 때문이에요. 우리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각질층은 각질세포와 각질세포 사이를 세우는 지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바로 이 지질인데, 이 지질이 잘 되어 있어야 피부 속 수분이 밖으로 잘 날아가지 않습니다. 이 지질의 핵심 성분이 바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그리고 유리지방산입니다. 여러분이 과도한 세안을 하거나 자외선에 노출되면 이 지질이 무너집니다. 틈이 생기죠? 이 틈으로 피부 속 수분이 미친 듯이 증발하는데, 이걸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했듯이 TEWL, 경피수분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이 TEWL, 경피수분 손실이 높아지면 피부는 속부터 당기고 건조해집니다. 따라서 좋은 보습제란 단순히 물을 붓는 제품이 아니라 이 무너진 지질을 수리하고 틈을 메워서 이 TEWL, 경피수분 손실을 막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질을 어떻게 수리할까요? 모든 보습제는 그 기능에 따라서 3가지 핵심 성분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수분제인데, 이 수분제가 하는 역할은 물을 끌어당기고 붙잡아둡니다. 피부 깊은 곳에서 표피로 혹은 공기 중에서 피부로 수분을 끌어옵니다.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글리세린, 그리고 히알루론산, 판테놀, 유리아가 있죠. 두 번째로는 연화제예요. 연화제의 역할은 각질층 사이사이의 틈을 물리적으로 채워서 피부를 부드럽고 매끄럽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스쿠알란, 그리고 쉐어버터, 지방산, 그리고 세라마이드가 있어요. 자, 세 번째로 밀폐제가 하는 역할은 피부 표면에 물리적인 막을 형성합니다. 수분이 증발하지 못하도록 뚜껑을 덮어버리는
역할이죠. 대표적인 성분은 페트롤라튬, 바세린, 미네랄 오일, 그리고 디메티콘, 비즈왁스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히알루론산 세럼처럼 습윤제만 가득한 제품을 바르면 보습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히터나 에어컨을 튼 건조한 환경에 있다면 어떨까요? 이제 겨울이 시작되니까 굉장히 그런 환경에 노출될 확률이 높겠죠? 공기 중에는 끓어올 수분이 없습니다. 이때 습윤제는 유일하게 물이 있는 곳, 바로 여러분의 피부 깊은 곳에서 물을 미친 듯이 끌어옵니다. 그리고 그 물은 밀폐제가 없기 때문에 공중으로 전부 증발해 버릴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경피 수분 손질이에요. 결과적으로 보습을 위해 발라준 히알루론산 세럼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드는 수분 약탈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비싼 세럼을 발라도 속당김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예요. 완벽한 보습은 반드시 습윤제로 물을 끌어온 다음 연화제 그리고 밀폐제로 그 물을 가둬야만 완성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세럼 다음에 크림을 발라야 하는 과학적인 이유예요. 이제 이 원칙을 실제 아침, 저녁 루틴에 적용을 해볼게요. 자, 아침 루틴으로는 세안을 하시고 수분 토너, 에센스를 바르시고 가벼운 보습제, 로션이나 젤 타입을 발라주세요. 메이크업 아래서 밀리지 않고 빠르게 흡수되는 제품을 사용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아침 루틴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방패예요. 자, 선크림하고 보습제, 이 발라야 되는 순서가 다른데 이 순서가 틀리면 여러분 선크림 반은 버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1분만 집중하세요. 무기자차, 유기자차 순서가 다릅니다. 대부분의 선크림은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라고 말합니다. 이건 대체로 맞지만 전문가에게는 부족한 설명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무기자차 선크림은 피부 위에 물리적인 방패를 얹어서 자외선을 반사시키는 제품이에요. 스킨케어 순서는 무조건 마지막입니다. 보습제 다음에 바르세요. 만약 무기자차 위에 보습제를 바르면 여러분은 물리적인 방패막을 손으로 문질러 닦아내는 셈이 돼요. 자, 두 번째로 유기자차는 피부 속으로 흡수되어 자외선을 열 에너지로 변환시킵니다. 이 흡수가 핵심이에요. 발라야 되는 순서는 보습제에 따라서 다른데 세안 후 깨끗하고 가장 마른 피부에 가장 먼저 바릅니다. 2에서 5분간 완벽히 흡수시킨 다음에 그 위에 보습제를 발라주는 거예요. 이러면 100% 흡수를 보장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일반적인 방법인데 수분 기반의 가벼운 로션, 크림을 먼저 바르고 이게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유기자차 선크림을 바릅니다.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세 번째로 최악의 실수는 무거운 크림이나 페이스 오일을 바른 뒤에 유기자차 선크림을 바르는 거예요. 오일은 밀폐제입니다. 피부에 막을 씌우죠. 그 위에 유기자차를 바르면 흡수가 원천 차단됩니다. 여러분은 유기자차 선크림을 발랐지만 보호 효과를 전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저녁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저녁 루틴이 바로 레티놀 같은 고기능성 성분과 리치하고 좀 두꺼운 크림을 사용할 때예요. 자, 이것들을 잘 바르는 게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있는데 레티놀이나 트레티놀린 같은 강력한 활성 성분의 자극을 완충하기 위함입니다. 세안 후 마른 피부에 자극이 없는 기본 보습제를 얇게 바르고 그리고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립니다. 그 위에 레티놀을 바릅니다. 그리고 또 10분에서 15분 기다려요. 그 위에 보습제를 한 겹 더 바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층은 레티놀의 침투 속도를 늦춰 자극을 줄이는 버퍼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층은 레티놀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건조함을 막는 밀폐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이론은 끝났고 이 원칙이 실제 제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3가지 매우 다른 하지만 각자의 목적이 뚜렷한 크림들을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광고가 아니고 제가 다 써본 대로 느낌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제가 모든 영상에서 추천드리는 피지오겔 데일리 모이스처 테라피 페이셜 크림. 이 제품은 앞서 파트 2에서 설명한 지질 복구를 가장 잘하는 제품이에요. 핵심은 바이오 미믹 테크놀로지입니다. 우리 피부 지질 구조와 매우 유사한 층상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크림 안에 들어있는 핵심 성분은 우리 피부 장벽의 지질 성분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세라마이드, 스쿠알란, 그리고 지방산의 공급원인 슈어버터가 들어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 크림은 내 피부 장벽을 흉내낸 게 아니라 내 피부 장벽 그 자체를 복제해서 붙여넣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리는데요. 악건성, 민감성 피부, 그리고 피부과 시술, 과도한 각질 제거, 혹은 혹독한 겨울 날씨로 인해 피부 장벽이 물리적으로 손상된 사람, 다른 기능은 다 필요 없고 오직 장벽 회복이라는 본질에만 집중하고 싶은 분들은 이걸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언제나 단점이 있는데 좀 많이 무거워요. 지성이나 복합성 피부에게는 유분감이 과하게 느껴지거나 흡수되지 않고 겉도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단순함이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미백, 주름 개선 같은 고기능성 활성 성분은 없어요. 오직 보습과 보호라는 단 하나의 임무만 수행합니다. 제가 다른 분들의 후기도 가지고 왔는데 극건성 그리고 민감성 피부에 인생템이라는 후기가 있지만 지성 피부 사용자분들은 좀 너무 무겁다, 좀 오일리하다 라는 불평이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는 메디큐브 PDRN 핑크 히알루로닉 수분크림인데요. 이 제품은 단순히 보습제가 아니라
기능성 액티브 모이스처라이저입니다. 자, 여기서 PDRN이란 연어에서 추출한 소듐 DNA 조각이죠. 이 성분의 핵심 기능은 피부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 상처 치유를 도우며 탄력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 크림은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리는데 피부가 칙칙하고 피곤해 보이는 사람, 그리고 가벼운 제형의 안티에이징 크림을 찾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이것저것 바르기 귀찮아서 보습, 미백, 탄력을 한꺼번에 해결하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을 드릴게요. 자, 단점으로는 극건성 피부한테는 밀폐력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수분제 같은 역할은 강하지만 방패 역할은 좀 약할 수 있죠. 다른 후기들로는 지성 피부들은 가벼운 질감에 만족한다는 평이 많고, 건성 피부들은 수분감이 꽤나 괜찮다 라는 평들이 많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에스네이처 스쿠알란 수분크림인데요. 자, 스쿠알란은 연화제이자 우리 피지와 매우 유사한 성분입니다. 모공을 막지 않고 가볍습니다. 이 식물성 스쿠알란을 피부에 발라주면 피부는 스쿠알란이 들어왔네? 우리 피지랑 비슷한 게 이미 충분하잖아. 그럼 나 피지는 그만 만들어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피지를 덜 생성합니다. 자,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데 수부지 피부, 갑성 피부, 그리고 크림의 무겁고 끈적이는 마무리감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내용의 최종 요약인데요. 오늘 보습의 모든 것들을 파헤쳐 봤는데 마지막으로 복합성 피부를 위한 최고의 팁 하나를 더 던져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얼굴은 하나의 피부 타입이 아닙니다. 기름진 T존에는 메디큐브 크림 같은 가벼운 타입을, 건조한 U존에는 에스네이처나 피지오겔 같은 연화제, 크림 타입을 바르세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각 구역에 맞게 관리하는 편이 좀 더 좋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을 세 줄로 요약하면 첫 번째, 실수를 멈추세요. 젖은 피부가 아닌 촉촉한 피부에, 각질이 아닌 깨끗한 피부에 문지르지 말고 부드럽게 바르세요. 두 번째, 완벽한 보습은 수분제, 연화제, 일패제, 세 박자가 완벽하게 맞아야 합니다. 수분제만 바르면 오히려 건조해요. 세 번째로는 아침에는 보호, 그리고 저녁에는 회복에 집중하자입니다. 보습은 무엇을 바르느냐가 50%, 어떻게 바르느냐가 50%입니다. 오늘 배운 이 원칙들을 적용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화장대에 갖고 있는 그 제품만으로도 훨씬 더 나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추가로 영상에 피부 관련 질문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피부 질문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달아드릴게요.